핵제기 공명 또는 핵제기 공명 영상, 그러면은 MRI죠. 핵폭탄이 현상이 되긴 하는데, 그건 아니고 원자 핵이 자석을 만나면은 자기도 자석이 돼요. 자석같이 행동하죠. 그리고 이제 그 만난 자석 때문에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데, 이걸 이용하면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물질의 성질, 초전도 같은, 그 다음에 화학적인 구조, DNA의 구조, 이런 거가 되겠죠. 또 화학 반응, 이것도 알아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물질의 내부를 찍어내는 거, MRI죠. 그런 거에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자역학 그러면 이제 좀 골치가 아픈데,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요 핵이, 이 경우는 이제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핵을 간단하게 보인 거죠. 이 원자핵이 그 안에 빨간 점, 원자핵이 자석을 만나면 자기도 자석같이 행동한다, 사랑하나 보죠.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지만 효과다, 지만 이펙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죠. 사연이 어쨌든 간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이 아니고 고전역학 또는 고전 전자기학, 이런 고전적인 걸로 다뤄도 문제가 없죠. 단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할 때, 만약에 이 기계를 태양으로 끌고 가면은 얘기가 다르죠. 고전역학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죠. 양자역학을 써야만 되죠. 환경에 따라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압력이 높고 이럴 테니까. 그래서 원자 핵이, 여기 빨간 점이죠, 자석을 만나면 자기도 이제 자석같이 되고, 지만 효과라고 방금 했던, 또 이렇게 팽이처럼 뱅뱅 돌죠, 세차 운동.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데, 그 관점은 전부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처럼, 레이더의 안테나, 지금 빙글 도는 레이더의 안테나처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코일인데, 이제 원자핵이 코일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어 물을 넣으면은 거기 있는 수소 원자, 예를 들어서, 물론 다른 원자에 이 안테나의 주파수를 맞추면 되겠죠. 다 다르니까 원자 핵마다. 이런 요 레이더나 이런 거를 라스베리 파이라는 보드를 쓰면, SBC죠, 싱글 보드 컴퓨터, 할 수 있다죠.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안테나를 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 $35짜리, 물론 이제 공장도 가격이고, 물을 건너오면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들겠죠. 요 저렴한 요 컴퓨터, 리눅스 컴퓨터가 무척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금 얘기한 NMR이 됐던, 여러가지 레이더가 됐던, 이런 원리를 집어넣으면, 즉 소프트웨어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센서에, 우리 경우는 이제 NMR 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센서에 연결하면은 우리가 이제 과학이 있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라스베리 파이 NMR 이렇게 불러봤어요. 그 동작을 일단 좀 보면은, 아까 레이더처럼 송신하는 장치, 수신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테나에 해당하는, 레이더 보면 빙빙 돌아가는 안테나, 안테나에 해당하는 코일, 우리 이제 고주판을 써서 고주판 F 코일이라고 부르죠. 그걸 이제 금속의 박스에 쌓아서, 그거는 이제 NMR 프로브, 탐침,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수신부와 안테나에 해당하는 코일을 연결하는 장치가 되죠. 그 전체의 제어는 요새는 이제 컴퓨터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라스베리로 하면 되겠다 싶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죠.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보였던 송수신 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아날로그니까 아날로그적인 것 보다는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자석이겠죠. 원자에게 자석을 만나야 되니까 자석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직접, 그리고 이제 아주 기초부터 스크래치. 근데 이제 그 사용을 하려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죠. 요거는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냥 쓰던 건데, 그 NMR 신호를 보거나 또는 그의 분광선 스펙트럼이죠. 알주노초 반환고 그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앱이라고 부르는 거, 앱의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앱은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물성이나 화학적인 성질 또는 영상 뭐 여러 가지가 다 앱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제 인터넷에 연결해서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대로 인터넷 웹페이지에 나오면은 그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일이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보는 웹 GUI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는 웹을 연결하지 않았었어요, 여태까지는. 안녕하세요, 센스MR입니다. 과학이 있는 기술 라스베리 파이 NMR 13번째 영상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그 제어부 스펙트로메타라고 우리가 용어를 도입했죠. 그 제어부에 이제 그 전단부를 이제 랩업, 정리하는 거죠. 정리를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빠른 보드, 진큐 칩을 쓰는 진큐 보드를 좀 갖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조금 상세 설계 단계로 넘어가서 NMR이나 또는 MRI가 어떤 요구 조건이 있나, 요구사항, 요구 조건이라고 하죠. requirements.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라스베리 보드니까 여기다가 뭘 하고 싶은데, 일단은 디지털로 바꿔주는, 수신된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ADC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송신부에 그 DDS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알두이노를 거쳐서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DDS를 SPI라는 상당히 빠른 양방향 버스를 써서 연결하고,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ADC는 지금은 I2C 해놨어요. 일종의 이제 뭐 스스로 교육하는 목적이죠. 그 알두이노가 다룰 수 있는 버스가 이 두 가지 정도 되니까, 물론 UART나 다른 것도 가능하고, 지금 라스베리에 연결할 때는 이제 우리 흔히 쓰는 USB 시리얼로 연결을 했지만, 그 속도나 좀 몇 가지 좀 따져야 될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성을 지금 한 게 여태까지 한 거고, 그 ADC가 없거나 또는 DDS가 없는 거는 외부에 칩을 달아야겠죠. 그 ADC 칩이나 DDS 칩을 상당히 빠른 걸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신부에는 이제 AD9850이란 거, 이게 대략 한 40MHz까지 송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자석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자석이 세지면 일전에 얘기했던 라모아식에 의해서 그 주파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칩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그냥 뭐 사다가 연결하는 거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AC도 I2C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SPI로 좀 바꾸고, 그 속도도 좀 빠른 걸로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알두이노가 지금 이걸 안 쓰고 그냥 라스베리에 직접 연결하면 어떨까? 물론
그 라스베리는 멀티태스킹의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거 그거 막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빠르긴 빨라도 뭐 좀 조금 막말로 촐랑거린다 그럴까? 해서 뭘 하나를 이렇게 진득하게 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타이밍 같은 걸 놓칠 수가 있잖아요. 이거저거 막 하다 보면. 그래서 알두이노 마이크로 컨트롤러 진중하게 일을 해나가는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하자 이제 이렇게 했었죠. 물론 이제 직접 연결을 해봤어요. 직접 연결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다른 프로세스랑 같이 돌아가는 걸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연결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타이밍 이런 거 맞추는 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죠. 그래서 아르두이노를 연결하고 직접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라스베리의 그 메인 칩, CPU 칩의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4가지를 갖고 왔었죠. 그 핀에 말하자면 이제 핀 외부 하드웨어 프리페럴이라고 그러죠. 외부 하드웨어와 연결하는 라이브러리. 우리가 흔히 뭐 윈도우 PC에서도 드라이버 많이 깔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제가 그 25짜리 있는데 그래서 밑에 이제 빨간 글씨로 한 그 라이브러리 2개, 3번, 4번이죠. 요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된 라이브러리고, 요건 이제 우리 인간하고도 친한 우리 말하고, 그래서 읽기가 편하죠. 그리고 좀 더 편하고 쓰기가. 다음에 이제 위에 2개, 그 칩 자체의 라이브러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만든 그 라이브러리는 이제 C 랭귀지로 되어 있으니까 좀 기계를 제어하기에 좀 더 편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더 기계하고 더 친한 어셈블러를 사용하는 거고 좀 더 그 리얼타임 환경, 실시간 환경에 가까운 그 노드 JS를 쓰는 거 빼놓고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다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스베리가 이제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고, 왜냐면 직접 연결하고 싶거든요. 저도 자꾸만. 근데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거쳐서 연결하는 게 타이밍 맞추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나 또는 또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지만은 아무튼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두고 이제 그 알두이노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최종적인 어떠한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알두이노 라이브러리 리스트, 그 이제 알두이노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는 건데 그걸 검색을 하면 금세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리스트에 없는 거는 GitHub 있잖아요. GitHub으로 이제 좀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아마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만드는 것까지 가면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쓸 수 있는 부품을 또 사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이제 이러한 전단부를 전부 이제 디지털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웹페이지를 만드는 그 프레임워크, 그 파이썬으로 좀 물론 라스베리에서 플라스크라는 거 쓰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간 본다고 그러잖아요. 간을 좀 봤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설치해놨고, 거기서 이제 우리 그 웹페이지를 만들려면 흔히 얘기되는 이제 그 랭귀지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나 스크립트 언어 말고 그 마크업 랭귀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크업 랭귀지 언어를 쓰는데 뭐 HTML이니 CSS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랭귀지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의 이제 그 대체적인 그 윤곽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 랭귀지에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하고 마크업 랭귀지인 그 HTML, CSS, 그리고 그거에 이제 템플레이트를 만들어주고 데이터하고 합쳐주는 그 템플레이트 랭귀지, 이렇게 3가지를 좀 별도로 또 좀 붙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가는 봤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코드 한 줄 한 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네 파트를 좀 구성을 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 HTML을 그 CSS, 그러니까 HTML은 살아있는 그런 어떤 문서를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 HTML 문서를 화장한다 그럴까? 예쁘게. 주로 이제 그 도큐먼트의 이제 그 외곽 그 마진이라고 그러죠. 윤곽이나 칸의 크기, 폰트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HTML에서 정해지는데, 그걸 좀 더 예쁘고 동적인 건 이제 자바스크립트인데, 하여튼 그 CSS로 꾸며주는 툴이 있죠. 연장이 그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많이 쓰나 본데, 그거 쓰는 거를 이제 좀 해보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이제 본론에서 너무 이제 그 3000%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채널에다가 웹GUI 뭐 이런 식으로 섹션을 따로 추가해서 별도 영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계속 원론 NMR이나 MRI 또 이제 나가서 뭐 적외선 분광기도 좋고 레이더도 좋고 뭐든지 좋아요. 그래서 라스베리가 자꾸 이렇게 좋은 이유가 어떤 분들 보면 그걸 여러 장을 붙여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상당히 성능을 업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장성이 있으니까 모든 면에서 이제 원하는 걸 다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이제 센서에다 연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센서는 아까 그 디지털의 그 프론트엔드가 아니고 우리 경우에 이제 NMR 센서라고 불러도 되겠죠. 뭐 자석 안에 있는 프로브라든지 그 연결해주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인터넷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인터넷 웹페이지에 그 연결 관계가 표현이 되겠죠. 운전이 될 수 있게. 그래서 현재 DDS 송신하고 ADC 수신하고 디지털 부분이 된 거를 이제 그 자석이나 프로브 이런 아날로그 부분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건 이제 다른 섹션으로 이제 할 건데, 세 번째 파트에서 특히 그래프 그려주는 거, 들어오는 ADC로 받은 데이터를 멋진 그래프로 웹페이지에 표현해 주는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별도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써서 라스베리에 뭐 C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또는 뭐 어셈블러가 됐든 그 라이브러리들가 꼭 우리가 하드웨어를 이제 퀵 테스트 하는 게 이제 LED를 달아서 켜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LED를 켜는 거를 우리 경우는 이제 1단계로 RF 연속되는 RF 파형을 껐다 켰다 스위치죠. 그래서 RF 스위치인데 고주파 스위치, 여기다 요거를 이제 방아쇠를 당겨주는 트리거 한다 그러죠. 트리거 신호로서 LED를 켜주는 그 신호를 쓰면은 유용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데 쓸 수 있고 핀도 여러 개를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상세 설계적인 그런 걸로 이제 뭐 전압 관계나 또는 뭐 시간 관계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지만은 일단 총론적으로 RF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거는 같은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RF 스위치가 켜 있을 때는 펄스가 나가고 꺼져 있을 때는 안 나가고, 근데 RF 펄스를 아주 미묘하게 이제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가면 이제 신호가 나온다. 그거를 디텍트해서 디지털을 바꿔서 이제 라스베리에 다시 준다.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래프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또는 이제 그 라즈베리가 이제 그 멀티타스킹이라는 그 면 때문에 하나의 일만 실수 없이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다 연결을 하고 인터넷에 연결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LED 하나를 켤 수 있으면은 방금 봤던 RF 스위치를 트리거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겠죠. 근데 요거 자체는 당장 이제 그 우리 함수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죠. 여기에 써도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웹페이지를 좀 다르게 디자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금세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작업을 해야 되긴 하지만 결국은 그 함수 발생기 같은 이제 실험 기기가 되겠죠. 테스트 장비라고 그러죠. 또는 요 수신부는 현재의 ADC 갖고는 뭐 99%의 이제 센서를 다 달아서 그냥 달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트 그려주는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경우에는 조금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요 ADC를 좀 빠른 걸로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까 요구사항 NMR 리퀘어먼트로 해서 요 영상의 끝 부분에 가서 조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한 송신 부분하고 수신 부분의 그 LED를 켜는 거는 결국 우리한테는 이제 그 발진기 DDS를 켜는 거고 끄는 거고, 또 수신 쪽에 이제 디지털 변화하는 거를 끄고 끄는 게 끄고 켜고 끄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딩은 좀 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펄스 프로그래머 전번에 살짝 언급했던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자체가 할 일,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이제 디지털로 바뀌어서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겠죠. 프로세싱, 즉 데이터 프로세싱이죠. 요 데이터 프로세싱도 전처리, 후처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여튼 그 데이터를 그래프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런 이제 프로세싱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 요게 이제 아까 그 프로세싱은 이제 그 대표적인 게 푸리에 변환하는 거,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보여주려면 이제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비주얼리제이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먼저 좀 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또 좀 하나의 그 길이가 있어가지고 자꾸 뭐 3000%로 빠진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자꾸 옆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펄스 시퀀스가 상당히 뭐 전체에 다라고 봐도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솔리드 스테이트의 NMR하고 물리 쪽이죠. 그 다음에 리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액체 NMR 이쪽하고 또 MRI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고, MRI로 가면 이제 영상을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 양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섹션으로 별도의 영상을 또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리퀴드 상태 NMR도 뭐 데이터가 좀 제법 많죠. 그래서 이제 펄스 시퀀스를 만들어내려면 하드웨어가 이제 필요한데, 방금 전에 그 고주파 스위치, RF 스위치를 쓰는 거에서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른 고주파 펄스를 만들고 쉬고 또 내보내고 이러려면은 펄스를 프로그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셈블러를 써야 된다는 좀 두려움이 있는데, 뭐 써야 되면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던 싱글 펄스 한 개만 그냥 내보내주는 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멀티 펄스, 펄스를 여러 가지를 여러 성질의 펄스를 내보내려면 이제
펄스 프로그래머가 필요한데, 이 펄스 프로그래머 약자는 뭐 나만 쓰는 용어 같아요. 저는 이제 PPG, 펄스 프로그래머니까 PPG로 이제 약자 3글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제 펄스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이 두 신호를 DDS 연속 파형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펄스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특히 MRI 경우에는 필수적이죠. 왜냐면 핏줄만 찍어야 된다, 또 뼈만 찍어야 된다, 또는 뭐 지방만 찍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들이 병원에서는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펄스가 다 다르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원리도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원리에 맞는 펄스, 일단은 임의의 기럭지에 임의의 세기에 임의를 씌워주는 펄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화음과 장단이 있듯이 거의 같죠.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펄스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상당히 빠른 건 사실인데, C 랭귀지로 될지 아니면 기계하고 제일 친한 이제 그 어셈블러까지 가야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그 라스베리에 갖춰져 있는 이제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PWM 이런 걸 써도 싱글 펄스는 되지 않을까. 그 시간이 지금 그 생각 중인데 그 테스트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징큐 칩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디자인 스페이스 설계 공간상에 우리 재료로서 원자재죠. 재료로서 징큐 칩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은 스피드죠. 요거는 이제 우리 라스베리하고 같은 그 ARM 칩에다가 FPGA를 붙인 거니까, 그걸 한 칩으로 만든 거니까, FPGA가 원래 병렬 연산을 하니까 무지 빠르잖아요. 그래서 스피드가 일단 좋고, 성능 면에서는 라스베리도 이제 클러스팅을 하면 성능을 확장할 수가 있으니까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만, 화면도 나쁘진 않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MRI 경우에는 이제 영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FPGA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ADDA도 아예 달려있고 RF 커넥터가 달려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쪽을 진짜 아날로그 핵심되는 그 프로브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아날로그 부분을 FPGA에서 하드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식으로 소프트웨어 같이 다루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FPGA란 거대한 산을 넘어가기만 하면 상당히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디자인 스페이스에 일단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실로스코프 같은 거는 구현이 돼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부르면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제 떠오르니까, 요건 지금 현재 우리가 꾸민 그 DDS 다이렉트 디지털 신서사이저 고주파 발진기죠. 그거를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지금 입력으로 받아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그걸 잠깐만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프로토타이핑 중에서도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어 집게로 플러스 마이너스 양 두 선을 물려놓고, 물론 이제 반대쪽은 이제 RF 커넥터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징큐 보드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의 DDS가 만들어내는 그 주파수를 보고 있죠. 그래서 뭐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진폭 스케일이죠. Y축에 뭐 조절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시간 간격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대략 써보니까 30메가 정도 넘어가면은 샘플링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메가 넘어갈 때는 조금 이게
조금 파형이 조금 찌그러지는데 일반적인 거 쓸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또 그 스케일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 그래서 거의 상용 오실로스코프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거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진큐 칩은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사실 NMR 그 스펙트로메타도 송신은 펑션 제너레이터나 마찬가지고 수신은 이 오실로스코프하고 마찬가지니까 뭐 조금 더 가다듬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데모 영상 하면서 캠코더를 켜고 그거 끄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다시 녹화하고 있어요. 이게 좀 시간을 줄이려는 거에 좀 너무 좀 집착을 하느라고 조금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이제 진큐 보드를 좀 도입했으니까 라스베리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펄스를 프로그램해서 이제 송신하는 쪽하고 수신된 신호를 프로세서하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죠. 이거 측면에서 좀 비교해 보는 건데 펄스 프로그래머 이 제어 쪽이 좀 더 상세한 제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신호 쪽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먼저 얘기하자면은 라스베리는 ARM 칩이 메인 칩이 A53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큐 칩은 A7. 그래서 이제 아마 번호가 높은 게 좀 더 기능이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이런 다른 작업들 하기에는 라스베리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 FPGA가 있는 진큐 칩은 제어할 때 속도 면에서 특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이제 커다란 요구인 것 같아요. 물론 라스베리를 이제 우리가 PC를 하나 더 달듯이 더 달아서 일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솔직히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니까 가격에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없다기보다는 좀 덜할 것 같고 해서 그런 다른 가능성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송신하고 수신의 리퀘어먼트 요구사항을 조금 산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요 MRI의 대조도, 흑백 대조도죠. 그거를 조절하는 게 결국 이완 시간인데, 이완 시간에 대해서 조금 좀 맛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리퀘어먼트도 요구사항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서 이 그림은 이제 위키피디아에 원잭 스핀의 이완, 릴렉세이션 요거에 대한 페이지에 나오는 걸 기억하는데 펄스를 하나 원잭 스핀이 받으면 그걸 이제 권투 선수가 펀치를 한 대 맞았다 이렇게 유추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룻바닥이 눕거든요. 그 점이 이제 요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펄스가 끊어지죠. 계속 때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펄스가 끊어지면 에너지 공급이 끊기니까 원래 끌려가겠죠. 그 과정이 말하자면 이완인데 돌면서 끌려가니까 나선형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걸 이제 이 방바닥 쪽에 그림자를 본다고 생각하면은, 즉 천장이 불이 켜져 있으면은 스핀이 올라가는 게 그림자가 크기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게 이제 요 녹색 선 점점 줄어드는 신호의 크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둥에 보이는 이제 그림자라고 치면은 그거는 이제 요 까만 선. 처음에는 펀치를 맞고 누웠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 그림자가. 근데 쭉 일어나니까 그 그림자가 커진다. 그래서
녹색 선은 이제 T2 이완에 해당하고, 요 까만 선은 T1 이완에 해당한다. 이것도 아마 별도로 또, 특히 이제 MRI 시퀀스를 이제 얘기할 때는 다시 반복이 조금 돼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요 리콰이어먼트, 요구사항을 얘기할 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고 진행하고. 그래서 이 이완 시간이 말하자면 이제 신호 감소의 척도죠. 즉, 펄스를 맞고 신호가 생겨서 그 신호가 펄스가 끄면, 그러면 이제 생긴 신호가 점점 줄어들겠죠. 요거는 마치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제 꿀을 이렇게 휘저으면은 손가락 힘들잖아요. 끈끈하니까.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뭐 무슨 추를 끈끈한 꿀이나 참기름이나 이런 데다 흔들면 이게 잘 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케이 한다고 그러죠. 점점 줄어드는 거. 그래서 신호가 결국은 죽어버리는데, 그러한 신호 감소의 척도가 되니까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고 송신과 수신에서 이제 요구 조건이 뭔가를 좀 살펴보면은, 방금 이제 본 것처럼 펀치를 한 대 맞으면 펄스에, 그러면 이제 요게 바닥에 눕겠죠? 땅바닥에. 지금 땅바닥을 이렇게 좀 세워놨어요, 그림이. 그래서 요 파란 선에 해당하는 게 이제 펄스를 맞고 쓰러지는 거, 그거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펄스가 끊어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걸 이제 이완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자리로 가면서, 일어나면서 삥삥 도니까, 이렇게 나선형으로 모양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는 사람이 같이 돌면서 보면은 요 빨간 막대는 도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일어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회전 좌표계 rotating reference frame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회전 좌표계에서 보면은 요 스핀이 쭉 그냥 일어나는 거, 돌지 않고 그렇게 보이겠죠. 그걸 표시한 게 방금 전에 그래프가 되겠고. 근데 이제 안테나에 해당하는 이제 코일 안에서 일어나니까, 실제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따라 돌면서 보는 게 아니면은, 밖에서 보면은 이제 정지좌표계죠. 정지좌표계에서 보면은, 막대 자석이 코일 안에서 뺑뺑 도는 거니까, 발전기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거기에는 이제 신호가 생길 때, 아까 우리가 꿀을 휘젓듯이 내 손가락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끈끈하구나, 알아채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전자라는 주변의 꿀들 사이로 휘젓고 돌면서 올라가면서 전자들이 얼마나 끈끈한가를 이제 얘가 알아내겠죠. 거기에는 이제 상세하게는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호의 모양을 보고 주변의 전자, 세상은 뭐 전자밖에 없으니까 원자 빼면은, 이제 우리가 원자핵으로 전자들을 휘저어 보는 거죠. 그래서 신호의 모습이 주변 전자들의 모든 상황을 알려주는 게 되겠죠. 그걸로 이제 우리가 모두에 봤던 어떤 물질의 성질이나 화학적인 구조나 또는 그걸 명상을 할 수 있는 MRI, 그런 모든 것이 기본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구 조건을 보기 전에 우리가 펀치를 때리는 거, 펄스를 이제 1MHz짜리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그거를 1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켰다가 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이제 1마이크로 길이를 이제 펄스 길이라고 그러죠. 펄스 랭스 1마이크로세컨드 100만분의 1초 동안 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신호가 나오는데 그 길이들을 우리 이제 따져야 돼요. 기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펄스 안에 100만분의 2초 동안 나가는 펄스 안에 사인이 딱 한 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1도 간격씩 제어를 하려면은 100만분의 1초를 360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대략 나노세컨드 단위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9니까 2.8 나노세컨드가 맞겠죠? 네. 그리고 좀 뜨문뜨문하면은 나노세컨드 조금
우리 하드웨어로 제어하기에 이제 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 90도 간격으로 그냥 4등분해서 그 사인 한 개를 제어하려면 그 100만 분의 1초를 4로 나누면 되겠죠. 4로.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수학에서는 이제 영어로 뭐 쿼드레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4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2.5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6을 만들면 이쪽에 4가 1로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 또 다시 나눠야 10으로 다시 한번 나눠야죠. 그러니까 0.25가 되겠죠. 0.25 마이크로 세컨드.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웬만한 하드웨어로 제어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쿼드레처로 제어한다. 대부분의 경우 뭐 이걸로 좋은데 1도 간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기계를 만들면 90도는 좀 더 정확할 것 같죠. 뭐 그런 의미도 조금 있고, 사실 1도 간격으로 제어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 화학 구조 이런 거 볼 때는 좀 자석도 아주 잘 만들어야 되고, 펄스의 제어도 좀 상세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이완 시간이 이제 신호 감소의 척도라는 걸 이제 그 머리에 두고, 신호의 길이를 봐야 걔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디지타이즈 하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복잡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약간의 경험적인 거를 더해서 좀 중요한 결론만 보면은 신호의 길이는 자장이 얼마나 균일하냐, 그러니까 자석을 잘 만들었냐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고, 또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시료, 물이면 물, MRI 경우는 사람이죠. 그런 물성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물성, 사람 경우 MRI 경우에는 이제 뼈나 살이나 뭐 핏줄이나 지방 이런 게 다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구별을 해놓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신호의 길이는 자석이 얼마나 좋으냐 여기에 관련이 돼 있고, 그거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T2에다가 별표를 하나 붙여가지고 T2 스타라고 표현을 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물질이 갖고 있는 T2하고 자석을 조금 잘못 만들어서 생기는 T2가 길이가 다르죠. 자장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짧아져요. 자석이 좀 덜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장을 교정하는 이제 쉼 코일이라는 이제 전자석을 별도로 쓰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석을 최대한 잘 만들면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고체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이제 신호 감소가 일어나고, 액체의 경우에는 대략 한 밀리 세컨드, 한 1000배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고체의 경우에는 좀 더 ADC가 디지털로 바꾸는 게 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는 자석이 좀 좋아야 되고, 고체는 디지타이즈, 샘플링 하는 게 훨씬 빨라야 되고, 한 1000배 빨라야 되죠. 그래서 이제 펄스의 길이하고 시그널의 길이, 이걸 좀 경험적인 거를 좀 더해서 보면은, 우리가 최대한 잘 자석을 만들면 대략 물 경우에, 액체죠. 물 경우에 이제 0.5ms 정도 신호가 나와요. 아주 잘 만들면. 그러니까 500 마이크로 세컨드죠. 그거를 이제 1000개 포인트, 요거 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이제 1000개 이렇게 안 하고 1024 또는 2048 이렇게 나가죠. 2의 n제곱으로. 그래서 1024 포인트로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요 500 마이크로 세컨드를 이제 1024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려는 포인트의 간격이 나오니까, 그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2040 816Hz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2MHz 정도. 그 정도 이제 샘플링 레이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림 그릴 점을 이런 속도로 찍어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ADC는
요속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제 자기네 나라의 모든 학생들 가방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마이크로 비트든가 거기서 쓰는 방식, 마이크로 파이썬을 쓰는 방식이 그런 보드가 또 있는데 그거는 대략 요 1MHz 정도 ADC가 아예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유혹을 느끼는데 그래도 이제 처리하는 거나 인터넷을 연결한다든지 하는 다른 또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기능이 요새 나온 라스베리를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뭐 거기에 좋은 프로세싱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이따 한번 고려를 해보죠. 어쨌거나 우리는 한 2MHz 정도 샘플링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시간을 줄이려고 좀 강박관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고 의견이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